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16분입니다. 주말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의 이유가 있을 텐데 FOMC 다음 날이었죠. 어젯밤이. FOMC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혼조한 이야기들,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젯밤 시장이 급등한 걸 보면은 시장은 FOMC를 좋게 해석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FOMC에 대한 반응이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FOMC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젯밤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엔비디아 이슈 있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죠. 예전 같으면은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나 기대감을 하락시키는 요소로서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금리를 한번 내렸기 때문에 이 좋은 지표가 사실 그다지 악재로 해석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어떤 경제 지표 발표됐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지표 발표됐습니다. 좋죠? 네,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어젯밤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 이런 게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추세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 상승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어젯밤에 그 FOMC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위험 관리를 위한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미국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발언에 FOMC 날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파월의 이 발언 때문에 그래서 조금 흔들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고 했기 때문에 악재는 반영이 된 적이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점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자체는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반영이 될 생각이었으면 아마 어젯밤이나 아니면 오늘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젯밤에도 이미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가벼운 우려 지금 얘는 계속해서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무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빼먹은 이야기 좀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괜찮긴 한데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거. 어쨌든 근데 그런 안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긴 한데 반영 안 시키려고 지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러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좀 독특한, 좀 약간 놀란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굉장히 장기간 오래 올랐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러셀 지수는 금리에 민감하죠. 러셀 지수는 오히려 어젯밤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했으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어젯밤 레벨업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드디어 시작을 했거든요. 얘도 러셀 지수가 몇 년간 박스권이었는데 신고가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좀 독특한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하나는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주식시장을 견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러셀 지수를 비롯한 금리와 민감한 이쪽 친구들이 좀 시장을 움직인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은 이 금리와 민감한 친구들이 급등을 하고 반도체가 또 그렇다고 움직임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다. 반도체도 같이 움직였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적 없었는데 FOMC 끝나고 나니까 지금 두 친구가 같이 움직여 버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까지 이제 9월 달이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주식시장의 성과가 안 좋았던 달이라 말씀드리면서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그 러셀 지수가 신고가를 쓰고 반도체와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제 9월 달쯤에 이렇게 FOMC 이후에 뭐 재료 노출이 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한번 좀 자빠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아니고 오히려 FOMC 이후에 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상승의 기울기가 좀 이따 이제 차트 보여드릴 건데 상승의 기울기가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확 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9월달 약세론이고 뭐고 간에 오히려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상승한 거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걸 버블이라고 하긴 조금 좀 찝찝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뭐 AI 고평가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고평가론이지 이런 걸 뭐 버블이 생기고 급등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좀 관련이 없죠, 그죠? 네, 그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아무튼 어젯밤 이런 움직임 모든 것이 다 같이 원래 반도체와 금리 민감한 이런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젯밤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지금 겨울까지 계속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냐,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밤까지도 좀 흐름이, 그러니까 어젯밤 많이 올랐잖아요. 어젯밤에 많이 오른 거를 오늘 밤에도 문제없이 잘 지켜주면은 이제 혹시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은 오늘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고 어제 급등했던 거를 확 되돌려버리는 갑자기 이제 이런 것만 아니면 하반기에 이거 버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젯밤 미국 증시 아무튼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가 오히려 더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별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다. 다만 그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친구들이 좀 움직임이 좀 아쉬워가지고 많이 오르진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도 좀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1%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상승 종목수 굉장히 많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안 오른 친구들이 뭐 거의 없었다. 뭐 물론 하락한 친구들도 좀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뭐 반도체와 러셀 지수가 같이 오르는 거면 굉장히 독특한 일이긴 하죠.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은 잠깐 러셀 지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러셀 지수 몇 년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지난 몇 년간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이었잖아요. 여기를 못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이 아니고 박스권이었잖아요. 얘는 박스권이었는데 어젯밤에 드디어 몇 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했습니다. 레벨업 된 거예요. 얘도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겁니다. 다만 검증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진짜라고 믿을만 하다라 생각은 되는데 다만 그죠? 어제 돌파한 척했던 그 마디 가격을 붕괴시키면 안 되겠죠? 오늘 밤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은 사실상 이제 뭐 러셀 지수도 드디어 신고가로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다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 증시는 다 우상향, 뭐 다 신고가 랠리로 가는 겁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뭐 좋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나스닥 같은 것도 보시면 어젯밤에 물론 이제 만기일이라 그 선물 그 월물이 바뀌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어젯밤 어떻게 됐죠? 이 빨간색 선 이게 완전히 극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뭐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올랐다면 이제는 이젠 그 상승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S&P 지수도 뭐 당연히 그렇죠. S&P 지수도 상승의 기울기가 지금까지 요렇게 오르다가 이제는 이렇게 급해지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잘 버텨주면서 좀 어젯밤에 급등한 걸 시세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다 같이 지금 버블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젯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뭐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들었는지 반도체 지수가 3%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찔끔찔끔 이렇게 오르던 친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주인공이죠. 반도체가 대장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변동성인데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만약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예전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아직까지 변동성도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다 봤고, 참고로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약합니다. 약하다라는 게 근데 이 중장기적인 추세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약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뭐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작 기간 조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또 급격하게 오를 걸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기간 조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밤 잘 봐야 되겠죠? 어젯밤 엔비디아가 한 3.5% 가까이 올라가면서 5일선 돌파 한착 해줬는데, 오늘 밤에도 좀 5일선 돌파 한착 하면서 조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 어젯밤 그 수요일날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되면 이렇게 해서 쌍바닥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저점이 높아진다면은 그래도 다음번에 이 낮아진 저점, 그 낮아지고 있는 고점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약하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의 자체는 힘이 굉장히 좋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얘가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러셀 지수의 상승 탄력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했고, 30년물 채권입니다. 어젯밤 좋은 경제 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FOMC에서 단기 고점 만들어냈고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서만 해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몇 년간의 하락 추세에 변화를 주는 움직임이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금리나 기대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래쪽으로 지지력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지력이 확인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눌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매수를 할 때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기 채권의 어떤 매집 전략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 채권이 막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앞으로 채권이 막 본격적으로 재미가 있으려면은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은 채권이 그냥 바닥을 확인했다 정도. 그러니까 매집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뭐 모아갈 수는 있을 거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는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로화입니다. 어젯밤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니까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젯밤 유로화 입장에서는 지켰어야 될 지지선을 못 지켰죠.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은 이 위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탄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탄력이 안 나오고 있다. 외환 시장은 지난번에 올해 초에 이렇게 너무 엄청난 재미를 주더니 하반기는 뭐 계속해서 탄력이 안 붙으니까 재미가 없다. 다만 방향성은 찔끔찔끔 달러 약세로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하다.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자재들도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특별히 뭐 재밌는 건 금만 뚜렷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 그 반도체가 조금 쉬어갔습니다. 그죠? 잠깐 요거를 좀 볼까요? 마켓 맵입니다. 그죠? 코스피 마켓 맵, 한경 코리아 마켓. 코스피 지도인데, 이 한동안 굉장히 강하게 오르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좀 상승이 둔화가 된 거죠. 이런 모습 오래간만이죠.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그리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제 평상시에 좀 못 오르던 친구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시장 분위기가 지금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 코스피가 1%, 2%씩 움직였는데
오늘 뭐 0.2%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승할 때는 막 1%, 2%씩 올랐는데 근데 0.2% 빠졌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조금 안 좋은 거고요. 이게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 쏘여봤던 코스닥 같은 게 보이다시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안 나오냐? 네. 그죠? 코스닥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와중에서도 사실 이제 그 반도체가 좀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눈에 띄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뭐 어떤 작은 반도체 친구들이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코스피가 좀 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니까 다른 개별 종목들과 코스닥이 좀 오래간만에 어깨를 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난 한국 증시의 특징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친구들이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래서 2차전지는 사실 이 단기 바닥을 일단 바닥을 한번 만들긴 만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난번에 그죠, 바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으면 이제 다음엔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팍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팍팍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 오늘 가야 되는 자리는 오늘 못 갔어요.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부분이 21선 빨간색 선입니다. 21선에 막혀가지고 21선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단기 바닥 이거 재차 검증하러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재차 검증하러 가면은 2차전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N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N자로 빠질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요. 물론 아직 여기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2차전지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이번에 장기적인 바닥이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 며칠간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겨났다라는 거. 하여튼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좀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죠? 코덱스 반도체라는 게 있다고요. ETF. 이 친구가 보시다시피 여기 저항, 전고점 저항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다. 근데 지금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조금 둔화가 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 치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내다 파는 사람이 없어서 이 가격 조정도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 베팅은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1436기죠. 그죠? 이 자리 오늘 돌파 한 착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돌파 한 착 하면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좋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이제 좀 둔화가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형주가 하도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중에서 좀 기존에 못 올랐던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그 원화 약세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래쪽으로보다는 원하는 좀 이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아래쪽으로는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위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위쪽으로도 근데 저항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 딱 봐도 뭐 1400 얼마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답답한 구간이죠, 그죠? 대략적으로 지금 요렇게 이 정도 답답한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다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증시들 조금만 좀 보고 마치자면은 뭐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다 긍정적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인데,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위쪽에 저항 확인하고 못 갔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막 심각하게 빠지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조금 조정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다. 급등 피로감 때문에 살짝 되돌리는 정도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 유럽이 요즘에 이래저래 좀 불안하긴 한데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지금 막 심각하게 빠지는 게 아닌 게,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리는 게, 이 FOMC 끝났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온다. 그 오늘 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미국 딱히 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앞으로 이제 올겨울까지 이거 버블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매도세가 나오질 않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다가 버블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듭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